2023년 태국의 송크란 축제 3년 만에 물놀이가 허용되었죠. 태국인이나 태국에 온 여행객들이나 모두가 방문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지나친 광란의 시간이 지나면 후유증이 항상 남는 게 또 우리 생활에 당연할 겁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17일 사이 7일간 태국 정부가 발표한 사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사고 건수 2203건, 부상자 2208명, 사망자 264명. 그래도 올해 사망자는 예전에 비하여 사망자 수는 적은 편이네요.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과속이 38.22%, 음주운전 23.97%, 사고 차량은 오토바이 사고가 단연코 압도적입니다. 80.46%. 평소에도 오토바이 사고가 많지만 송크란 기간에는 과속에다가 음주에다가 오토바이 사고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인구가 가장 많은 방콕 22명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치앙라이 68건, 부상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나콘시 타마라 70명, 남부 쪽입니다. 라이언 주변에도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18일 화요일 정상 출근하는 날 오전에 출근해보니 변호사 A는 복통,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출근 않고 있고, 정 PD는 14일부터 코로나 걸려서 출근 못하고 라이언은 처음부터 예상했죠. 보통 장기 연휴가 있는 경우에는 뻔하게 있는 일이니까요. 라이언에게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16일 저녁 이제 곧 출근할 일자가 가까워 오고 있어서 태국 담당 소송 변호사를 불러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사건이 인신매매 사건인데 도중에 단톡방 문제 추진하던 검사 쪽 일이 피의자 가족 측에서 검증 마련 못해서 길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떠한 방향 재판으로 가든지 혹은 또 다른 길을 찾아낼 수 있을는지 방향을 설정해서 18일부터 일을 해 나가야 하는 상황. 괘씸하더라도 수임을 한 이상 약속은 지켜야죠. 인간사회 약속을 지키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를 불러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밤 11시가 넘어가는 시간, 비교적 늦은 시간에 라이언의 휴대폰 전화가 울리고 이야기 도중인지라 지빈이 엄마 전화인 줄 알고 무심결에 전화를 받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너무 늦은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사실 불길하여서 받지를 않는데요. 그날은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건에 휩쓸린 상황에서 걸려온 전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국을 하려다 태국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간단한 사건 경위를 듣고 이제 막 체포된 건이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민국 경찰과 통화 바로 풀려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그 경찰의 말을 믿고 태국 변호사와 라이언 집에 가고 싶어도 술자리를 파지도 못하고 결과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체포된 한국인 용의자, 태국어로 푸덩하라고 합니다만, 용의자가 말한 내용과는 사실의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계를 잃어버린 피해자는 미국 국적의 여자였는데요. 이 피해자가 이미 파타야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은 파타야 경찰에서 해당 숙소의 CCTV를 확인, 시계를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인의 신원을 특정 파악하였고,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쓱색,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하게 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태국인데요. 쓱색으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정도를 이미 벗어나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친한 경찰과의 통화 정도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건이었는데, 해결을 위하여 그 어려움이 상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지만 이미 사건 의뢰를 받은 상황이고, 태국 변호사와 함께 바로 수완나품 공항 1층에 있는 경찰서로 향하였습니다. 이미 시간은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고, 이때부터 이틀간 라이언의 험난한 송크란 여정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남녀 커플 두 사람, 말하는 품새나 행동거지 단순히 어디에서 남의 시계나 훔칠 그런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숙소에서 수영을 하고 나서 짐을 챙겨 나오다가 보니 의자 아래에 떨어져 있던 시계가 수건과 옷가지에 휩쓸려 짐과 함께 가지고 오게 되었나 봅니다. 나중에 사실을 알고 나서 빠르게 돌려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절도죄, 태국 형법 제 334조에서 일반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고,
제335조에서는 특수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절도죄는 3년 미만의 징역과 6,000바트 미만의 벌금, 특수절도죄는 야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335조 제6항에서 2인 이상이 공모하는 경우에 이 경우 해당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낮은 형이 1년 이상이라는 의미는요, 최소한 법정에서는 1년 이상의 형벌을 때린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따로 규정해서 일반 절도죄에 비해서 약간은 낮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형법상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일반 절도죄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남이 흘린 물건을 습득하여 가져간 이 경우에도 일반 절도죄로서 처벌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2인 이상 공모로 가중처벌되면 많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CCTV상 드러난 정황상 남자가 수건과 옷가지 등을 집어서 여자에게 건네주고 있는 것이 보이는 상황, 제3자가 볼 때는 사람이 공모하였다고 하여도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우선 한 사람은 혐의가 없도록 해서 내보내는 것이었죠. 우리가 경찰과 이야기하여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내보내고 한 명만 파타야 해당 경찰서로 송치하도록 얘기했습니다. 자, 누가 나가고 누가 남으실래요? 당연히 여자친구가 나가야죠. 30이 조금 넘은 남자가 당연한 듯이 말합니다. 사실 이 친구, 제가 처음부터 말투와 행동을 눈여겨보았는데 남의 물건을 마구 훔쳐갈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뿐더러 차분하고 의연한 것이 꽤 사람을 호감을 느끼게 만드는 성품이었죠. 하여간 두 사람을 공범으로 만들면 사건은 훨씬 어려워지면서 처벌이 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 빠르게 한 사람을 우선 석방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파타야 경찰서에서 호송하러 오는 파타야 경찰들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을 다 마치고 나니 새벽 4시 32분 다시 여자를 태우고 저렴한 호텔을 수배해서 데려다 주니 이미 시간은 새벽 5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정도부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왜 아직 변호사가 오지도 않느냐고 경찰에서 통역 온 사람이 재촉해요. 태국도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으로 송치를 합니다. 밤 11시경 체포되었으니까 다음 날에는 보통 법원 송치를 하지 않을 테고 그 다음 날에 법원 송치를 하는 게 보통 절차인데 파타야는 특수한 지역이라서 차이가 있는 건가? 사실 처리 과정을 잘 알지만 또 부검된 입장을 생각하니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파타야 쪽과 통화를 계속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했죠. 여전히 경찰 조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 그러고 보니까 이날 법원으로 송치될 수는 없다는 판단은 이미 내렸지만 파타야 경찰서를 직접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해당 경찰서에서 친한 경찰과 연락하고 해당 사건을 케어해 주도록 부탁하고 법원이 아닌 경찰서에서 보석이 다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놓고 내려갔습니다. 도착 전 모든 조치를 끝내고 오후 1시경 경찰서에 도착.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 있었죠. 해당 사건의 책임자가 지방법원으로 출장을 가 있는 상황, 연락이 닿지 않는 거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저녁 시간이 되었어야 겨우 경찰서에서 해당 책임자를 만나고 조서를 작성하고 보석을 해내고 중간에 또 다른 난관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쨌든 보석을 다 해내고 나니까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태국 변호사와 라이언 전날 겨우 잠을 한두 시간 정도 선잠을 자고 컨디션이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해당 책임자가 언제 올지도 몰라서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기다려온 상황이었죠. 보석을 끝내고 경찰서를 나서는데 몸 상태는 절인 파김치보다 더 힘든 상황. 경찰서에서 책임자를 기다리는 중에 우연히 단톡방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더군요. 시계 훔쳐간 도둑 어제 공항에서 잡혔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해서 나라 망신을? 태국 경찰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줄 몰랐을 테죠. 참 이상하더군요. 경찰과 당사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 사건이 어떻게 교민 단톡방 같은 곳에서 언급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언급하는 당사자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만 제가 사건 당사자들과 이틀 동안을 함께 하고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모르는 일이죠. 알고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떨어진 시계이고 그 시계를 보고 견물생심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게 사람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제가 본 두 사람은 평균 이상으로 착한 데다 기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하면서 더욱더 이 말이 생각나더군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미국인 피해자도 대리인을 경찰서로 보내어서 말하더군요. 고가의 시계를 함부로 방치한 제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부디 가져간 사람을 처벌 말고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국에서 다른 재산범죄, 횡령이나 사기 이런 것들은요 합의, 태국어로 염ความ이라고 합니다. 합의로서 재판이 도중에 중단되고 끝나버립니다만 재산범죄 중 유일하게도 절도죄 관련 범죄는 합의로서 재판이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나온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기소를 하지도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전제는 깔리지만 말입니다. 용의자에게도 이 부분을 설명, 피해자가 태국으로 오는 왕복 비행기 티켓을 본인이 지불하겠다 하였고 또 본의 아니게 그 피해자에게 여행을 망치게 된 게 아닌가 해서 죄송스럽다라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니 아마도 이 사건은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을 수임할 때 판단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잘 판단했다는 점, 즉시 한 사람에게는 혐의 없음으로 석방을 해서 중형 처벌의 가능성을 없애버렸다는 그 점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다음날 남자가 보석으로 구속 상태를 면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보석을 끝내고 파타야에서 방콕으로 귀가했습니다. 시간은 밤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더군요. 샤워하고 바로 잠을 청했지만 다음날 18일 화요일 오전에 출근하니 몸에 이상이 오더군요. 감기 몸살이 심하게 오고 말았습니다. 라이언에게도 이 태국 송크란 장기 연휴에 대한 후유증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우선이네요. 건강들 하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단톡방에 계신 교민 여러분, 피상적으로만 그냥 주워 들은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들 이제 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